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별다른 변동 없이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직선의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보기 드문 흐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에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던 만큼 크게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오늘은 준수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은 부진했었고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저PBR, 밸류업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죠. 이쪽 업종들은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지 못한 흐름이었고요. 이쪽 업종들을 제외하면 그래도 흐름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간만 나홀로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간만 나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다고 해도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급이었고 외국인의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간헐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5일 연속으로 꾸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엔비디아발 이슈가 조금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삼성 SDI는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순매도가 찍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현대로템,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전반적으로 많이 매수했다고는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JYP, 현대차. 기관은 독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미국 증시가 다소 주춤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어제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0.4%, 그리고 다우지수만 조금은 정체된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오랜만에 1%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오늘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 증시도 모처럼 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까지 오늘 시장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나름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는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 8월 저점이었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RSI 지표로 봤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흐름을 참조할 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RSI 지표로 봤을 때도 최근에 2400포인트 근처까지 지수가 내려왔을 때 RSI 지표가 30포인트를 깼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과매도가 되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1차적으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유독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면 이번 주는 지수가 2600, 2700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RSI 지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를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로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예를 들어 코스닥 잡주가 아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훨씬 적합할 수가 있고요. 또 종목을 넘어서게 되면 업종도 충분히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참조할 때, 특히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참조할 때 유용하게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접목시킨다면 가급적이면 시총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시총이 높다고 해도 일단은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보다는 개별 종목의 거래대금이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참조한다고 해도 저는 일봉상의 차트 흐름보다는 주봉상의 차트 흐름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일봉상의 차트 흐름이 아니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몇 차례 깨졌었죠. 그 시점이 55,000원 부근, 그쯤에 RSI 지표가 깨졌던 만큼 마찬가지로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본다고 해도 이런 구간들 있죠.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쨌든 개별 종목이잖아요. 아무리 시총이 높고 또 하루 거래대금이 많다고 해도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봉상의 차트만 본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시총이 높은 개별 종목이라도 코스피보다는 거래대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보다는 주봉상의 흐름을 참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들 이쪽에서 한 차례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자율주행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는 SOS랩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오늘은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퓨런티어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YG링크라든지 HL만도 이런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의 위치는 다소 고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트럼프 취임이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임 전에는 못해도 계속 좋은 기사가 나올 수가 있고 관련주들은 계속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생각을 하시되 단순히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그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종목도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 차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1선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방어가 되었죠. 때문에 이런 구간에 우리가 조금은 매수를 했었다면 단기간에 충분한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국내 조선업과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재료가 쉽게 죽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장대 양봉들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내와 협력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강력한 슈팅이 나왔죠. 물론 이때 우리가 매수를 못했다고 해도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재료가 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재료이고요. 그럼 이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11선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럼 2차적인 슈팅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며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은 내년 초가 되죠. 그럼 못해도 11월 말 내지는 12월쯤에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는 위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다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 최소한 안전핀 역할로서 나는 11선이 깨지면 일부 정리하겠다. 첫 번째로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직전 저점이라든지 21선이 깨지면 조금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생각과 함께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언제쯤에 물량을 일부 정리할지 또는 나의 실패를 인정할지 이런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종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과 달리 계속 주가가 빠진 업종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보면서 최소한의 안전핀 기준 그런 것들은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방산, 로봇, 조선 이런 업종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의 흐름도 계속 트럼프 관련주가 주도를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또 오늘은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주 금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블랙엘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조금은 난해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엘 제품, 그 제품에 대한 일정 차질 없이 양산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확실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11월 하반기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